역지사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쪼다라고 하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막 논평 나오고 난리 날 난리 거예요. 났죠. 뭐 약간 뭐 대선 불복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사진 보면은 16명이 경호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그거 뚫리면은 그 경호원들 사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또 김건희, 또 대통령실. 예. 이 두 번째 주제는 이 정부가 아무튼 툭하면 문재인 대통령 혹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해요. 이런 식으로 탓하기 시작하면 당군 왕검, 당군 이렇게 쭉 거슬러 갈 것 같은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할 건지 전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아예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로 기본 계획이 생겼을 때부터 양서면이 가장 부합하고 경제성도 높다라고 평가를 하다가 용역 업체가 2달 만에 이거를 바꾸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박성민 최고께서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하셔서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요. 급하니까 인수위에 로비를 했다 이거예요. 인수위에서 압박을 가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로 쪼다였던 거예요.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저속한 언어로 칭하시는 건 좀 아주 부적절한 것 그래요. 같고요. 네. 저는 사실 지금의 국토부가 아유, 문재인 정부까지 진짜. 끌어들이는 게 더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그냥 한 단어로 하면 문재인 쪼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좀 돌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김행 씨는 박근혜 정부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전 비대위원이지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 어쨌든 가장 많이 또 활동하는 대변자로서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무 격이 떨어지는 이야기들이었는데 맞상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종점이 변경된 데에 대해서 사실 일관되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양평군의 여론을 수렴했다. 그러니까 지역 여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지역 여론을 수렴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 주장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사실관계가 맞지 않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꺼내온 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용역을 맡겼던 그 시행사가 네. 그 보고서에 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변경된 종점 노선안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의 카르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거죠. 근데 거기에 맞서서 저희는 이게 시점이 1월에 용역을 이제 모집한다는 공고를 1월에 낸 거고 네. 그다음에 3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고 그랬죠. 최종 보고서는 5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후네요.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네. 용역을 시작한 것도 3월이기 때문에 인수위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왜 민주당이 나오고 여기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오냐. 인수위 시기에는 사실 문재인 전임 정부는 권한이 많이 없고 인수위가 많은 권한을 가져가고 실제로 공무원들도 다 인수위랑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랑은 그냥 약간 정리하는 작업 정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위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힘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저런 비속어를 쓰면서 네. 쪼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네. 아마도 그 인수위가 아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도 비서관으로 역할을 하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인수위 과정도 같이 이제 역할을 하는 과정을 보셨을 건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화가 나서 야 무슨 말이에요 이럴 것 같은데 영상 보면 되게 잘 참으셨어요. 예, 잘 참나게. 참고 네. 오늘 그래도 조목조목 뭐라 했죠. 잘했어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는 또 유튜브들이 좀 편하니까 그래도 좀 그날 그때 그 순간을 화풀이로 좀 풀어보신다면.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사람이 이제 상도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전임 정부를 욕하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무슨 정말 저속한 언어를 대통령에게 갖다 붙이시면서 또 제대로 된 뭐 그렇다면 국토부가 도대체 종점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을 네. 이미 지금 다 계속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근거들만을 반복하시며 말씀을 하시니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예. 저는 뭐 제가 원래 이렇게 화를 많이 내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맞아요. 화낸 걸 한 번도 좀 못 봤어요. 저는 네. 싫어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근데 인터뷰 때 말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그러니까 이제 좀
당신이 저속하게 가도 나는 이제 하이하게 가겠다라고 이제 유명한, 한 네, 거죠.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냥 저속한 단어로 그렇게 칭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이제 치워버린 건데 네. 어쨌든 아니 역지사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쪼다라고 하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막 논평 나오고 난리 날 난리 거예요. 났죠. 뭐 약간 뭐 대선 불복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윤석열 대통령의 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등등등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뭐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겠죠. 압수수색 그래서 당할 뭐 수 있어요. 예, 저는 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여도 야도 예. 좀 정도가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어도 이런 방식은 좀 아니다. 맞아요. 정치에 품격이 있어야 국민들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품격을 그래도 잘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힘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저는 보면서 짜증이 나서 얼굴 지금 붉어졌잖아요. 이거 화가 나서 붉어진 거예요. 예. 원래 빨가셨던 거 아닌가요? 핑계 달라 그랬는데. 그래요. 이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는 또 뉴스에서 화가 났던 게 이런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또 한 건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외국 순방 중에 명품샵, 제가 지난 12일로 기억을 해요. 명품샵 5곳을 막 들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약에 국내 언론 이걸 제기했으면 바로 가짜뉴스다 그래서 고소 고발 들어갔을 텐데 하필이면 또 윤석열 정부 가장 두려워하는 외국 언론이 먼저 터뜨려 버렸어요. 어떻게 하질 못하는 대통령실이 변명도 가관입니다.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호객 행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 사실도 아니었고 안 샀다. 또 줄리처럼 정쟁화가 될까 봐 뭐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진짜 화가 났던 건 12일 날 그 순간에도 비가 많이 와서 두 분이 실종되고 돌아가셨거든요. 아까 박대출 정책위의장 네. 말대로 대통령 계신 곳이 상황실이었으면 김건희 여사도 그 상황 보고 받았을 거예요. 폭우 때문에 사람이 우리 국민이 돌아가셨어요 라는 보고를 받고 명품샵을 들어간다고요? 진짜 화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뭐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밝혀주질 않으니 일단 안 샀다고는 하는데 아무도 이제 그 해명을 믿지 않고 있는 굉장히 우픈 상황이고 왜 계속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잡음이 일어날까? 뭐 예를 들면 순방 나갈 때 대통령 전용기에 뭐 민간인을 태웠다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사실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 처음에 뭐 언론도 아니고 뭐 대통령실도 아니고 뭐 다른 뭐 어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막 공개가 그랬다죠.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뭐 여야가 이제 일부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2부속실을 왜 안 만드냐라는 거예요. 일단 공적인 보좌 체계가 투명하게 없는 게 첫 번째로 문제인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이번 일을 놓고 보면 저는 일단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 해명한 사람 좀 잘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 호객행위를 해서 들어가게 됐다. 그게 말입니까? 거기 사진 보면은 16명이 경호를 하시거든요. 호객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거기서 그죠? 그거 뚫리면은 그 경호원들 사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진짜 뭐 네. 날라오는 것도 다 막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통령실 경호원들은 굉장히 훈련을 강하게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뚫고 어떻게 그 명품샵을 그것도 5곳이나 갔다 하는데 네.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던 소도 웃을 그런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짜증만 나게 하는 네.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의 행태도 문제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김건희 여사가 좀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여기를 예. 가고자 하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 이게 외교 일정이냐 아니죠. 뭐 그 외교 상대국인 누구 이제 영부인과 같이 동행했던 것도 아니고 뭔가 예. 문화 행사도 아니고 예. 또는 한인을 방문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사적 일정이죠. 예. 그럼 사적 일정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짜줄까 과연 그 참모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참모들이 일정을 짜더라도 명품샵을 가자라고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쇼핑하러 가시죠 여사님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언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결정 권한이 아마 김건희 여사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호객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게 외교 일정도 아니지 사적인 시간에 간 거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명쾌한 해명을 못 내놓으니까 저는 그냥 답변을 피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런 투명하지 못한 체계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국민 감수성과 좀 괴리되어 있는 이런 결정, 판단들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데 그게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15일 날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러 방문을 했는데 이것도 원래 예정이 없었던 거라면서요. 근데 또 아까 마찬가지로 15일이면은 그 당시에 청주에서 30여 명이 돌아가시고 실종된 것을 보고 받았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받고도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행을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저는 진짜 좀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평시라면 뭐 우크라이나를 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평시가 아니었다는 게 문제죠. 재난 상황이었고 사실 국가적으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애초에 나갈 때 결정하고 나간 일정이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었던 일정이라면 충분히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가지 마시고 대한민국으로 와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참 아쉬움이 많이 맞아요. 남습니다. 예. 결국에 이거 공직사회라는 거는 책임지는 사람이 책임지고 일을 또 해야 되는 구조인 것이고 이게 윗사람 그러니까 이 지휘 감독하는 이 컨트롤 타워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퀄리티가 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지금만 보더라도 지자체들은 각자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충북도는 충북도대로 뭐 청주시는 뭐 충북도가 제대로 안 했다. 뭐 흥덕구는 뭐 또 다른 핑계를 계속해서 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부재가 네.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예. 공무원들의 이 사회라는 게 어쨌든 유기적으로 굉장히 수직적인 상황이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시하는 총책임자가 뭐 하다못해 총리한테 어떤 지시를 해가지고 총리가 더 강하게 뭔가 그립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든지 아무튼 참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점에서 네. 대통령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에 되게 공감하는 게 요게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곧바로 언론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2,000조 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기회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는 재난 재해에 고통받는데 영업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엔 영업사원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국민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이 재난을 지휘하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2,000조 원을 그거를 언론 보도자료로 냈다라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을 방어하는 데 급급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네. 보좌하는 인력들이 레드팀처럼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 대통령실은 그러라고 참모들이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 마음대로 해서는 뭐 또 제대로 되는 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여론이 안 좋으면 여론이 안 좋다고 보고도 하고 뭐 우려나 리스크를 사전 점검해서 얘기도 해야 되는 게 다 이제 참모들의 역할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대통령이 지르고 뒷수습을 참모들이 하면서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참모들이 되게 무리하게 막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점점 더 자기 오만과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것 같고 누가 직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직원 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곁에 아예 안 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뭐 일부 특히 뭐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랬죠. 김건희 여사 지키겠다고 양평군 수건 사업 그거 백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지화시켜버리겠는 그냥 네,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그런 거예요. 예. 그분에 대해서 왜 경로를 안 하시냐 이거죠.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 사실 쇼핑하러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여사님. 지금 뭐 현지에 보는 눈이 많습니다. 또는 지금 수해 상황이 심각하니 가급적 저희가 동선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하다못해 참모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안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국민의힘 쪽 사람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 해주는 사람은 가급적 멀리하고 혹은 내치거나 이런 분위기들이 팽배해서 가급적 튀지 말자. 괜히 그 심기 거스르는 말 하지 말자. 시키는 일만 잘하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보통은 청와대나 과거 정부는 임기 말에 그냥 수동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정부는 아직 1년 차, 2년 차 되는 이 순간부터 시키는 것만 잘하자.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게 윤 정부의 또 하나의 특징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지금 두드러지는 특징은 책임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 정치. 그러니까 계속 법적
법적인 유무죄만 따집니다. 맞아요. 이번에 제가 홍준표 시장이 골프 친 거 논란돼 가지고 해명하는 것도 보면요. 공직자가 주말에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딨냐. 규정을 얘기해요. 지금 대통령실도 보면 네. 약간 뭐 정쟁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말을 뭐 피한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이태원 참사 때도 사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제대로 지우지 않았잖아요. 자르던가 경질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 그랬죠. 문제인데 안 했잖아요. 음.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책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 판단을 미루는 게. 네.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둘 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검사 출신의 한계가 아닌가 싶어요. 음. 모든 사안을 법의 잣대로 유죄냐 무죄냐로 보는 것이고 근데 사실 정치적 잣대는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도의적 책임과 국민적인 감수성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전 정치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예. 그런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음.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고 윤석열 정부는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관들을 대통령실 비서관들로 막 다 꽂았잖아요. 그랬죠. 원래는 차관들은 사실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내부 발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이제 부처가 잘 돌아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는 게 다 그들이 뭐 여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좌파여서 안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건 대통령이 책임을 지려고 안 하기 때문에 맨날 하급 직원만 문책하고 감찰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죠. 그렇죠. 예. 지금도 이번에도 대통령이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라는 식의 이제 메시지는 우리가 못 봤잖아요. 네. 여전히 아까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뭐 이게 이런지 몰랐다. 산사태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유체이탈화법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그 그래서- 회상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진짜 좀 그때 예.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네. 압사 아니겠지 뭐 내진탕이겠지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잡히기도 하고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정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번뜩 떠오르는 과거 정치 지도자의 말이 딱 생각나요. 그 비만 내려도 다 내 책임 같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보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정도의 공감 능력 조차도 볼 수 없는 지금의 정부의 모습에 저도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한 개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원희룡 장관도 그런 말을 했어요. 원희룡 장관도 그 이제 책임자에게는 뭐 대통령의 문책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나요? 아무튼 뭐 그런 취지로 그렇게 말했어요. 오자마자 약간 처벌을 시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면 사실 본인도 일정 부분 관리에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거죠. 뭐 도로라든지 그럼요.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어차피 그분도 외국에서 오셨잖아요. 귀국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비워 죄송하다. 하지만 어쨌든 점검 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어야지 네. 뭐 기자회견 한다고 길 막고 뭐 아니면은 지금 뭐 대통령의 문책 있을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뭐 그 이야기 이해 안 가는 이야기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면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